네,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훈 책임연구원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AI 모델을 활용한 기존 주택의 난방에너지 성능 진단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 ICT 융합연구단에서 건물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학자의 입장에서 기존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AI 모델들을 가지고 건물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내에 이렇게 공간에 계시게 되면 공기 온도, 그리고 상대 습도, 기류 속도, 복사 온도,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차기량,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활동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열 쾌적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온열 쾌적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3에 매우 덥다, 그리고 마이너스 3에 매우 춥다, 그리고 이제 총 7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제적으로는 ISO 7730에서는 플러스 0.5와 마이너스 0.5 사이에 있으면 쾌적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0.5는 기본적으로 제실자가 100명이 있을 때 90명의 제실자는 만족하다라는 이제 반응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쾌적 범위 내에서의 온열 쾌적감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인의 위생, 그리고 깨끗한 실내 공기질, 그리고 밝은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설치된 이제 설비들이 있는데요.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과 관련된 설비들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이 5대 에너지 중에 난방 에너지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따라서 이제 건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때는 이 난방 에너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자동차가 있죠. 두 대의 자동차 중에 어느 자동차가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공인 연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차가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축 아파트가 있고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일 거라고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 값들을 이제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인 연비와 비슷한 개념의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택의 난방 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위치하는 그 지역의 표준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4시간 실내 온도를 20도씨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1년 동안의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에 투입된 에너지량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구할 때는 도면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크기와 건축 자재 단열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도면을 바탕으로 왼쪽에 보시는 이제 복잡한 물리적인 수학식이 되겠죠. 그런 식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총열 손실량의 총열 획득량을 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난방 에너지를 계산할 때 주로 이제 고려하는 변수들은 이제 건물이 위치하는 곳의 기상 데이터, 그리고 도면에 근거한 건물의 크기, 그리고 측정을 통한 건물의 기밀 성능과 벽체와 지붕 바닥의 단열 성능, 그리고 창 세트의 단열 성능과 창 세트에 들어가 있는 유리의 태양열 획득률, 그리고 제실자의 밀도와 기기 밀도,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들어가서 연산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월별로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구하고 이 값들을 합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연간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구해지게 됩니다.
근데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도면이 없죠.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건물의 크기를 재고 그리고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건물 요소별로 단열 성능을 이렇게 측정해야 되는 복잡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림은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5개 측정 모듈과 2개의 에너지 해석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플랫폼을 들고 가서 진단을 하고 그 결과값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정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건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3D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로 받아들여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3D 스캐너 장비가 되겠고요. 이 장비를 통해서 각 지점별로 포인트의 XY 좌표의 그 절대값을 가지고 지금 깜빡이는 건물의 형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뽑아낸 형태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복잡한 물리적인 식을 바탕으로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그 수학식을 기반으로 건물 에너지 해석하는 건 사실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그런 작업들을 신속하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 최근에 이제 AI 기반의 어떤 그런 모델을 가지고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평가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국의 노후주택 약 5만여 곳의 난방 에너지 요구량에 대한 시뮬레이션 각과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던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아래에 나와 있는 3가지 모델로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3가지 모델은 이제 MLR 모델과 ANM 모델, SBR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모델에 대한 정확도는 아래 보신 이제 3가지의 지표로 그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각 모델별로의 예측 성능 결과와 모델별로 이제 학습과 예측에 소요됐던 시간에 대한 결과들인데요. 첫 번째 모델은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짧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ANM 모델과 SBR 모델들을 비교를 했고 일련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ANM 모델, 즉 인공신경망 모델이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현장 방문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준공연도, 우리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그 정보와 그리고 우리 집의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의 주택의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개발했던 그 인공신경망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이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를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결과를 검토했고 결과적으로는 적은 오차 내에서 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잘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기후 권역별로 지역을 분류하고 각 지역에 해당하는 정밀한 AL 모델을 만든다면 좀 더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에서의 AI 이런 그 다양한 모델들은 앞으로도 이제 그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건물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AI 모델이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 진단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 보시는 그림과 같이 3D 스캐너 장비, 앞서 말씀드렸던 3D 스캐너 장비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띄우는 거죠. 띄워서 전체 그 도시 지역을 비행하면서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와 표면 온도 정보를 가지고 학습해서 이 건물의 난방 에너지 요구량
냉방, 난방, 급탕에 대한 에너지 요구량도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IoT 센서 모듈과 AI 기반의 어떤 그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건물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의 관리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IoT 센서에서 수집되는 온열 환경 인자, 공기 환경 인자, 제실자 정보, 그리고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예보 데이터와 미세 환경 기후 데이터, 그리고 IoT 센서에서 측정하고 있는 각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우리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 자원들을 통해서 생산되는 에너지량, 이런 것들을 AI가 학습한다면 굳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실외 쾌적 범위를 만족시키는 공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에너지가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